안녕하세요. 배당 투자자 환상감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거치식 투자에 이어 적립식 투자 계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치식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이 영상에서는 계산을 위해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매월 투자하는 것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스파이, SCHD, 리얼티 인컴, JPQ, QYLD로 계산했습니다. QQQM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QQQ를 대신 넣었습니다. 계산 방식은 일반 계좌에서 계산하고 세후 금액으로 배당 재투자를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가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월 배당 재투자나 분기 배당 재투자보다 훨씬 보수적인 계산 방식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150만 원을 매월 투자하고 배당도 배당 재투자를 기준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운받아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QQQ의 배당률은 0.52%고 평균 배당 성장률은 10.55%입니다. QQQ에 매월 150만 원을 투자한다면 1년 차에는 월 6,630원, 5년 차에는 월 49,750원, 10년 차에는 164,972원을 받습니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스파이는 어떨까요? 스파이의 평균 배당률은 1.29%고 배당 성장률은 5.4%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는 가능한 수준이죠. 스파이에 150만 원을 투자한다면 1년 차에는 16,448원, 5년 차에는 10만 2,544원, 10년 차에는 26만 8,063원을 받습니다. QQQ보단 크지만 복리 효과는 크게 느끼지 못하겠네요. 배당 성장 ETF의 대표격인 SCHD는 어떨까요? SCHD의 배당률은 3.4%고 배당 성장률은 13.05%입니다. 작년에는 3%의 배당 성장만 있었지만 일단은 5년 배당 성장률은 13.05%입니다. SCHD에 150만원을 투자한다면 1년 차에는 43,350원, 5년 차에는 36만 6,192원, 10년 차에는 140만 3,977원을 배당받습니다. 세후 금액으로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기준인 세전 배당금 2천만원 넘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배당 재투자 없이 200만원으로 10년 동안 투자하면 2,461만원을 받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고요. 배당 재투자하면 9년 만에 284만원을 받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됩니다. 300만원씩 투자하니 10년 뒤에는 제가 투자한 금액만큼 월마다 배당금을 받는 거죠. 배당 성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대표 리츠주인 리얼티 인컴을 볼까요? 현재 배당률은 5.89%, 배당 성장률은 3.63%입니다. 딱 인플레이션만큼 오릅니다. 리얼티 인컴에 150만원을 매월 투자한다면 1년 차에는 75,098원, 5년 차에는 45만 3,158원, 10년 차에는 110만 914원을 받습니다. 리얼티 인컴도 200만원 투자하고 배당 재투자했을 시에는 10년 차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고 300만원 투자했을 때에는 8년 차에 세전 2,301만원을 받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됩니다. 사람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었을 때 건보료 등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세금은 제외했습니다. 고배당 ETF인 JPQ를 살펴볼까요? JPQ는 조금 유의미하게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 배당률은 9.11%고 배당 성장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아직 출시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0%로 계산하지만 커버드 콜은 대개 배당 성장이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조금씩 배당률이 줄어든다는 의미죠. JPQ에 150만원을 매월 투자한다면 1년 차에는 11만 6,153원, 5년 차에는 61만 8,941원, 10년 차에는 124만 8,449원을 받습니다. 배당 재투자를 한다면 워낙 배당률이 높다 보니 1년 예상 배당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초기에도 1년 예상 배당금이 SCHD의 3배고
10년 뒤에도 배당 재투자를 한다면 SCHD만큼 가진 않지만 세후 25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월 30만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리얼티 인컴보다는 월 30만원 더 높고요. 10년 이상의 투자를 한다면 리얼티 인컴을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보단 JPQ의 배당 재투자가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조건은 배당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 조건이 왜 중요한지는 QYLD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QYLD의 평균 배당률은 11.51%입니다. 그리고 평균 배당 성장률이 마이너스 4.19%입니다. 네,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월 배당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QYLD에 매월 150만원을 투자한다면 1년 차에는 14만 6,753원을, 5년 차에는 66만 3,916원을, 10년 차에는 106만 5,077원을 세후 배당금으로 수령받습니다. 300만원을 투자하고 10년 뒤에 받게 되는 배당금은 213만원입니다. 이러면 리얼티 인컴의 220만원보다 7만원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커브드 콜의 배당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면 10년 이상 투자할 때 리얼티 인컴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당률이 높아도 배당 성장이 마이너스면 장기적으로는 메리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아주 높은 고배당금을 지급하는 고배당주는 장기 투자자인 저에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QQQ부터 QYLD까지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300만원까지를 적립하고 배당 재투자를 했을 때 세후 월 배당을 나타낸 표입니다. 파란색은 매월 50만원을 적립, 빨간색은 매월 100만원, 노란색은 매월 150만원, 초록색은 200만원, 주황색은 매월 300만원씩 적립한 것을 차트로 표현했으며 1년부터 10년까지를 기준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는 월 300만원 적립인 주황색 라인이 가장 잘 보이니 이걸로 서로 비교해 봅시다. QQQ의 1년째 월 배당은 13,260원, 스파이의 1년째 월 배당은 32,895원, SCHD는 86,700원, 리얼티 인컴은 15만 195원, JPQ는 23만 2,305원, QYLD는 29만 3,505원입니다. 1년차에 받은 배당금을 많은 순으로 정렬하면 QYLD, JPQ, 리얼티 인컴, SCHD, 스파이, QQQ 순입니다. 10년 차이는 어떨까요? QQQ의 10년째 월 배당은 32만 9,944원, 스파이는 53만 6,125원, SCHD는 280만 7,954원, 리얼티 인컴은 220만 1,828원, JPQ는 249만 6,899원, QYLD는 213만 153원입니다. 10년 차에 배당금 많은 순으로 나열하면 SCHD, JPQ, 리얼티 인컴, QYLD, 스파이, QQQ 순입니다. 배당 성장률이 강한 SCHD는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배당금이 늘어나고 QYLD의 그래프는 점차 정체되고 하향 곡선으로 수렴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10년 동안 투자하실 거면 배당금만 고려했을 시 SCHD가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다만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미래 수익률이나 배당률은 장담할 수 없는 점, 주가 상승에 따른 원금의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기억하세요. 똑같은 300만원을 투자하는데 받는 배당금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커브드 콜이 배당 재투자를 했을 시에 나쁘진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 재투자를 한다면 리얼티 인컴보다 높은 배당금을 얻는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다만 배당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장기 투자를 할수록 바보가 되고 배당금이 세전 2천만원 넘어갔을 때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커브드 콜의 장점은 은퇴 시 초기 현금 흐름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퇴 후 부업이나 사업 소득으로 자리 잡기 전까진 유효한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나이에 따라, 소득에 따라, 은퇴의 시점에 따라 다른 전략을 가지고 투자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내 은퇴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수록 인생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면 은퇴 전에 현명한 방식으로 더 많이 벌어야겠죠? 20대, 30대 초반이라면 10년 동안 배당주 잘 모아서 은퇴 준비하시고 회사 박차고 나오세요. 조금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물려받은 것 없고 저처럼 밑바닥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은 미래의 나를 위해 저축하거나 투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150만 원 이상씩 저축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월 150만 원이면 1년이면 1,800만 원이고요. 5년이면 1억입니다. 최근 최저임금은 거의 1만 원대입니다. 월 최저임금으로 치면 200만 원이 넘습니다. 절박함이 있다면 부동산 투자든 저축이든 금융투자든 월 150만 원 이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150만 원을 투자하거나 저축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은 못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금융소득의 스노우볼을 굴려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적립식으로 꾸준히 150만 원씩 투자하세요. 10만 원, 20만 원으로 30년 불리면 노후가 보장된다는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말을 듣는 게 나중에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젊음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날이며 여러분을 바꿀 에너지도 여러분 내면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소 한 달에 150만 원 투자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5년 뒤에 1억이라는 목돈을 모을 수가 있고 거기서 진짜 스노우볼의 위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10만 원, 20만 원 투자하는 것은 주식 투자 습관 키우기 기간으로 1년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10년 동안 전력을 다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금액으로 천천히 시작하기에는 직장 생활 기간이 매우 짧아졌습니다. AI 등이 발전할수록 기업들은 더 많이 돈을 벌지만 우리 같은 개개인은 더 적은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내 노동력이 값싼 AI와 더 값싼 로봇이 대체하는 시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당 모의 계산은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 사본 다운로드로 받아보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적립식뿐 아니라 이전 영상에서 계산했던 거치식 계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